야, 너희들 우리 집 가사도우미 아줌마 계신 거 알지?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야. 지혜는 킬킬거리며 특히 변기 닦는 기술이 일품이셔. 강원도 속초, 동해의 푸르른 해안선에 기대어 우뚝 솟은 파라다이스 리조트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조각품 같은 웅장한 건축물은 강은미 회장의 30년 역사가 고스란히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로비 중앙에는 창립자인 남편 강민호와 젊은 시절의 은미가 리조트 기공식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다. 은미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멈춰서서 남편에게 안부를 전하곤 했다. 파라다이스는 단순히 고급 리조트가 아니었다. 그녀와 남편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이라는 모토 아래 주말 휴가객에게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꿈의 공간을, 속초 지역 주민 수백 명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희망을 제공하는 기업이었다. 은미 회장의 경영 철학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의 청결함이 리조트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가끔 새벽에 청소팀 복장으로 변신하여 리조트의 구석진 화장실 변기를 직접 닦으며 현장을 점검하곤 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 강민호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리조트의 웅장함과 성공은 그녀에게 재산과 성공이 주는 공허함이라는 역설적인 감정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직원들의 존경과 무한한 권력 속에서도 넓은 회장실은 견딜 수 없는 고독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심장이 가장 공허했던 순간 외동아들 수철 32세의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서울 올라와서 같이 살자. 외롭지 않게 지혜도 엄마 모시고 싶어해. 그 한마디는 은미의 황금 감옥을 부수는 망치 소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리조트 경영은 남편 때부터 그녀를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김성진 비서실장 55세에게 일임했다. 김 실장, 내가 없는 동안 이 파라다이스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명품 옷과 보석, 호화로운 가구 대신 낡은 면바지와 무릎 나온 티셔츠 차림으로 고향에서 담근 김치와 몇 가지 짐꾸러미만을 들고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이제 강남 한복판에 고급 아파트에 사는 시골에서 올라온 늙고 외로운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들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강남의 랜드마크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오지혜 30세가 시어머니를 맞았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기대 대신 손님 아닌 짐짝을 맞이하는 듯한 불편함과 미묘한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아, 어머니 오셨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신발은 여기 구석에 정리해 두시고요. 저희 집 현관은 항상 깔끔해야 해서요. 지혜는 은미가 든 낡은 짐꾸러미, 특히 김치가 든 봉투를 마치 쓰레기 봉투라도 다루듯 손끝으로 살짝 옆으로 밀쳐두었다. 서울에는 쓸데없는 게 많아서 공간이 좁아요. 필요하신 것만 두세요.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은미는 아들의 집에 와서 처음으로 받은 환대치고는 너무나 냉랭한 멸시에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래, 지혜야, 서울집은 다 이런가 보구나. 공기가 맑아서 좋네. 저녁 식사 자리. 은미는 고향의 정성을 담아 직접 담아온 김치 접시를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지혜는 접시를 보자마자 코를 찡그리며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저염 김치만 먹어요. 이건 염도가 너무 높아서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냄새가 집에 배면 안 돼서요. 지방 공기청정기가 감당을 못해요. 은미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상류층 며느리의 건강과 품격을 앞세운 노골적인 거부였다. 수철은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시선을 피했다. 지혜가 원래 깔끔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엄마 이해해줘요. 서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어요. 수철의 말은 엄마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지혜의 편을 들어 은미에게 서울 문화에 적응하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미는 어색한 마음에 일찍 일어나 거실의 새하얀 가죽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아침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지혜가 잠옷 차림으로 달려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저기 죄송한데요. 지혜는 소파에 앉은 은미를 내려다보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 소파는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가죽 소파예요. 한번 앉을 때마다 가죽이 늘어나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귀중품이에요. 저희 부부나 정말 중요한 손님 오실 때나 앉는 거니까. 지혜는 은미를 방 옆의 구석으로 손가락질하며 말을 이었다. 어머님은 안방 옆에 있는 플라스틱 보조의자에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허리에도 좋다고 하던데 저희가 어머니 허리 생각해서 사둔 거예요. 은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소파의 가격이나 재질을 따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창립자로서 이룬 수백억 자산보다 이 강남 아파트의 소파 한 개가 더 귀중품으로 취급되는 현실의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아, 그래. 미안하다. 지혜야, 내가 모르고. 은미는 움찔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혜는 은미에게 등을 보이며 휴대폰으로 소파 사진을 찍어 보정 앱을 만지작거렸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강원도에 계실 때는 펜션 소파니까 편하게 앉으셨겠지만 여기는 품격이 다른 곳이니까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자꾸 앉으시면 가죽 보호제 다시 발라야 되는데. 아, 귀찮게. 보조의자에 앉은 은미는 얇은 플라스틱의 차가움이 그녀의 등과 마음에 동시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푸른 동해나 웅장한 리조트가 아닌 높다란 아파트 숲과 그 안에 갇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짐꾸러미 안에 고이 넣어온 자신의 명함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 순간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숨겼던 파라다이스 회장이라는 정체를 언젠가는 드러내야 할 최후의 무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혜의 친구들 윤정과 미경이 놀러왔다. 은미는 부엌에서 강 회장 시절에는 비서실장이 담당했던 과일을 깎아 예쁘게 접시에 담는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엄마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머니, 커피 내려주세요. 친구들이 왔잖아요. 최고급 원두로 향 진하게요. 지혜는 명령조로 은미를 불렀다. 은미가 힘들게 커피를 내려 로비 테이블에 갖다 주려는 순간 지혜가 그녀를 제지했다.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마실 테니까요. 어머님은 저희의 고급스러운 대화에 방해되실 테니 그냥 부엌 구석에서 기다리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지혜는 은미가 들고 온 커피 트레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친구들과의 대화 중 지혜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부엌에 있는 은미에게 들리도록 했다. 야, 너희들.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계신 거 알지?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야. 지혜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강원도에서 대형 리조트 청소하시던 분이시거든. 특히 변기 닦는 기술이 일품이셔서 우리 집 화장실은 항상 광이 나야. 어머, 진짜요? 윤정이 놀라며 웃었다. 그럼 완전 전문가시네요. 우리 집도 한번 보러 와주세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나이는 드셔서 그런지 가끔 구석진 곳을 잘 못 닦으시더라고. 나한테는 바로 보여서 다시 닦아. 이러면 되는데 시어머니께는 좀 그래서 말하기 힘들어. 아무래도 프로의 손길은 아닌가 봐.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친구들과 웃었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정리하던 은미의 손에 들린 과도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차가운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청소부 출신이라는 며느리의 조롱은 그녀의 창립자로서의 30년 명예를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었다. 민호야, 내가 보면 이 장면을 믿겠니? 내가 너랑 피땀 흘려 세운 우리의 성이 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청소부의 직장일 뿐이었니? 은미는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욕당한 여왕이었다. 그날 밤 은미는 수치심과 분노로 떨리는 몸을 억누르며 아들 수철을 방으로 불렀다. 수철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엄마, 나 바빠요. 지혜랑 넷플릭스 보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 보던 참이에요. 수철은 귀찮다는 듯 문 밖에서 서성거렸다. 잠깐이면 돼. 은미는 간절히 애원했다. 아들아, 지혜가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청소부 취급하고 집안일을 하인처럼 시키고 엄마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눈치다. 엄마가 숨이 막힐 것 같다. 수철은 길게 한숨을 쉬며 마치 엄마를 골치 아픈 존재로 취급하듯 답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혜가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에요. 아기는 없어요. 엄마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정말 청소하셨던 거 맞잖아요. 그냥 지혜 말대로 조용히 지내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수철은 방으로 들어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상처였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면 일이 더 커져서요. 제발 엄마 제 결혼 생활 좀 망치지 말아주세요. 엄마의 희생이 제 행복을 위해 필요해요. 은미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결혼 생활과 희생이라는 단어에 멈칫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철저히 외부인이며 아들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들의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아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며느리의 오만함을 옹호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그녀의 복수는 징벌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혜와 수철이 브런치 모임으로 외출한 틈을 타 은미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단순한 전화번호가 아닌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심장을 움직이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성진 실장의 비상 연락망, 주요 고객 현황, 그리고 재무제표의 핵심 요약 본 그녀는 조용히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나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많이 편치 않으십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묻어났다. 두 가지를 부탁하겠다. 극비사항이다. 첫째, 우리 리조트를 최근에 예약한 오지혜라는 이름의 고객이 있는지 확인해봐. 로얄 스위트나 펜트하우스 급으로. 둘째, 아들 녀석이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주변 평가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아봐줘. 자세한 건 내가 돌아가서 말하겠다. 며칠 후 김 실장의 보고는 은미의 분노를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지혜는 리조트의 최고급 로얄 스위트를 이미 예약해 두었으며 수철은 회사에서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쉴 적 없이 빈둥거리며 낙하산 이사로 평가받고 있었다.
강민호 창립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외에는 아무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유용하는 등의 비위 의혹까지 보고되었다. 은미의 눈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단순한 정체 공개를 넘어 아들과 며느리의 오만함과 무능함을 뿌리째 뒤흔들 대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파트 보조의자가 아닌 자신의 왕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주 토요일 지혜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성공한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획득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여보, 대박이다. 드디어 파라다이스 리조트 로얄 스위트를 잡았어. 이 방 예약하려고 몇 달 전부터 사람을 통해 줄 서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 완벽한 성공이야. 와, 지혜 당신 진짜 대단하다. 역시 내 아내. 수철은 아내의 사회적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은미를 의식하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게. 어머니,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상류층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지. 거기 가면 수준 다른 서비스와 다이닝을 즐길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요. 어머니가 계시던 강원도의 싸구려 펜션과는 차원이 달라요. 은미는 아무 말 없이 TV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들의 허영심 가득한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듣고 있었다. 지혜는 은미를 향해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저희 파라다이스 리조트로 여행 갈 거예요. 어머니는 같이 가시면 불편하실까봐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아니면 혹시 리조트에 청소할 자리 없나 알아보고 오시려나? 핫핫핫. 은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혜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겨울 바다와 같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파라다이스 리조트 좋긴 하지. 공기가 맑고 직원들도 친절하더라. 내가 좀 아는 곳이야. 당연히 친절하죠. 우리가 돈 주는 손님이니까요. 회장님 부부에게는 굽실거릴 수밖에 없을 거리요. 지혜는 은미의 내가 아는 곳이라는 진위를 잊지 못한 채 콧대를 세웠다. 은미는 방으로 돌아와 잠겨있던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리조트 건설 현장 사진, 첫 수익을 낸 날의 기념사진,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중 한 장은 젊은 은미가 험난한 공사 끝에 완성된 리조트 앞에서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가장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우야, 내가 지금 너무 무서운 어머니가 되어가는 걸까? 하지만 내가 다져온 것을, 내가 지켜야 할 명예를 저들은 발밑에 내동댕이 쳤어. 이대로 있을 수 없어. 그녀는 김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엄마가 아닌 회장의 것이었다. 김 실장, 이사회 소집은 잘 진행되고 있나? 회장 복귀와 강수철 이사의 경영 실태 점검을 안건으로 확실히 해두었겠지. 네, 회장님 비상 이사회로 소집하여 회장님의 복귀와 관련된 중대한 경영 결정 사항을 논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예약 명단을 보니 강수철 명의로 로얄 스위트 예약이 하나 있더군. 그 예약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절대 사전에 취소하지 말고 그들이 체크인을 시도하는 그 순간까지 유지해줘. 그리고 이 모든 건 극비다. 특히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여행 전날 밤, 지혜는 은미에게 휴가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지침을 전달하듯 윽박질렀다. 어머니, 내일 떠나기 전에
집 전체 청소 좀 해두세요. 특히 화장실 변기는 꼭 반짝반짝 닦아주시고요. 제가 돌아와서 확인할 테니까. 그리고 대문 앞 신발장도 먼지 닦아주시고 발매트도 세탁해서 말려놓으세요. 저희 집 품격을 지켜주세요. 저녁 식사는 냉장고에 남은 반찬 몇 개로 대충 때웠다. 수철은 엄마, 우리 없을 때 잘 지내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지혜와 다음날 리조트에서의 럭셔리 일정만을 확인했다. 다음날 아침 지혜와 수철은 고급스러운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다. 지혜는 은미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저희 집 잘 관리하시고요. 저희 즐겁게 놀다 올게요. 그 말투는 은미를 가정부로 대하는 듯한 의무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았다. 은미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최고급 수입차에 가방을 싣고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잘 가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한 수를 배우러 가는구나. 내 엄마가 누구인지, 내 아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수철과 지혜의 차가 강원도 방향고속도로에 접어들어 막 속도를 올리려는 순간 은미는 김 실장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김 실장, 지금 즉시 실행하시오. 강수철 이사 명의의 로얄 스위트 예약을 취소하라. 시스템 상해 취소. 사유는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명기해라. 그리고 프런트 직원들에게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예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되 직원 본인들도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철저히 연기하라. 나는 오후 3시 직접 그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회장님, 이건 강 이사님께 연락이라도 가족 간의 큰 불화로 번질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은 당혹감에 땀을 닦았다. 절대 안 된다. 은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이것은 경영 문제가 아니라 가족 문제다. 내가 회장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내리는 결정이다. 명령에 따르시오. 이사회 소집도 예정대로 진행하시오. 김 실장은 전화를 끊고 즉시 프런트 데스크와 예약부에 엄명을 내렸다. 파라다이스 리조트 프런트 데스크 박지훈 매니저는 시스템 알림을 보고 경악했다. 로얄 스위트 예약이 취소됐다고? 그것도 강 이사님 명의 예약이? 취소한 사람이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지? 곧바로 김 실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 매니저, 지금 본부에서 내린 지시야. 그 예약에 대해 어떤 문의가 오더라도 예약이 없다고만 말해. 이유는 절대 추측해서 말하지 마. 회장님이 직접 처리하실 일이다. 박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로얄 스위트 예약권은 신경 쓰지 말고 회장님 지시가 있다고만 알아둬 라고 지시하며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건지 불안에 떨었다. 한편 은미는 비서실장에게 또 하나의 지시를 내렸다. 김 실장, 리조트 내부에 있는 4개인 한옥 사무실을 정리해 주시오. 그리고 모든 임원 및 부서장에게 오늘 오후 3시 정각에 로비에 집합하라는 공지를 띄워주시오. 회장의 긴급 공지가 있다고. 드디어 리조트 로비에 도착한 지혜와 수철. 지혜는 로비의 초고급 인테리어와 예술 작품을 보며 감탄하며 라이브 영상을 찍었다. 역시 파라다이스. SNS에 올리면 다들 부러워할 거야. 여보, 빨리 체크인하자. 이 피로 가득한 몸을 로얄 스위트에 푹 눕혀야지. 수철이 프런트에 다가가 예약 이름을 말하자 직원의 얼굴이 굳었다. 실례합니다. 강수철님으로 예약된 로얄 스위트 룸이 현재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요. 네.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예약 확인증도 받았잖아요. 이 중요한 여행을. 지혜가 상류층 고객의 오만함을 담아 소리를 높였다. 직원이 당황하며 컴퓨터를 다시 확인한 뒤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방금 상위 시스템에서 취소 처리가 된 것으로 나오네요. 취소 사유가 회장님 긴급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고객님 회장님 지시? 수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회사 내부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패닉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우리가 회장님께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지? 이거 장난 아니야. 지혜는 상황 파악을 못 하고 분노했다. 당장 책임자를 불러요. 무슨 막장 운영이 이렇게 한답니까? 당장 로얄 스위트를 내놔요. 내가 이 리조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에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지혜가 프런트에서 당장 회장님을 불러요. 내가 이 리조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 운영 실태를 고발할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였다. 리조트 로비로 통하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짙은 감색의 정장을 차려입고 가슴에 리조트 창립자 배지를 단 강은미 회장이 김성진 비서실장과 핵심 경영진을 거느리고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90도로 숙여 회장님! 을 외쳤다. 지혜와 수철은 그 모습을 보고 넋을 잃었다. 지혜가 소파에 앉은 은미에게 했던 모든 모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수철은 경악하여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그 옷은 뭐고 저 직원들은 왜 지혜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은미는 지혜와 수철을 노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외로운 시골 노모의 것이 아니었다. 오지혜 씨 그리고 내 아들 강수철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것 같구나. 은미는 로비 중앙에 미리 마련된 단상으로 걸어갔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모습은 여왕 그 자체였다.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은 특별한 손님 두 분. 은미는 지혜와 수철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동안 자리를 비웠던 회장 강은미입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과 탄성이 터져나왔다. 여러분 중 일부는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창립자인 저희 부부의 사진이 왜 홀에 걸려 있는지, 왜 은미관이라는 별관이 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은미는 지혜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오지혜 씨, 당신은 나를 청소부 출신이라고, 변기 닦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조롱했지요. 맞습니다. 나는 청소부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 리조트의 창립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분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CEO로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를 진동시켰다. 당신이 깔보던 그 손으로 나는 이 리조트의 초석이 될 벽돌을 쌓았습니다. 당신이 경멸하던 그 손으로 나는 직원들의 월급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당신이 더럽다며 닦으라 했던 그 변기보다 내가 청소했던 수백 개의 변기가 더 위생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은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지막 일가를 준비했다. 당신이 상류층의 취미로 여기는 이 로얄 스위트, 이 리조트는 바로 이 청소부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과 노동의 가치가 이룬 것입니다. 수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벽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혜는 아니야, 이럴 리 없어를 연발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은미는 비서실장을 향해 엄중하게 지시했다. 김 실장, 이사회 결의를 전달하시오. 그리고 인사팀은 즉시 실행하시오. 네, 회장님, 비상 이사회 결의에 따라 김 실장이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강수철 이사는 리조트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 명의만을 이용한 부당한 예약 및 사익 추구 의혹이 있으며 경영 능력 부재가 확인되어 즉시 모든 직권을 정지합니다. 또한 본부 직속 신입 직원 연수원의 환경 미화 담당으로 좌천을 명합니다. 로비에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또한 오지혜 씨는 회장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본 리조트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앞으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은미가 마지막 최고의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회사 명의 사택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귀하들에게는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자격이 없으니 오늘 안으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퇴거를 돕도록 보안팀과 이사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건 너무하세요. 저의 인생이 망가져요. 수철이 울부짖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파, 김치 모든 걸 사가드려요. 지혜는 비로소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은미는 그들을 냉정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제 비로소 당신들이 무시하던 청소가 무엇인지, 노동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배울 때가 되었구나. 잘 가거라. 지혜와 수철이 허탈하게 서울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는 이미 보안팀 직원들과 이사 직원들이 그들의 짐을 사정없이 정리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이건 불법이야. 지혜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지만 김 실장이 나타나 법률 자문이 완료된 서류를 내밀었다. 오지혜 씨, 강수철 씨,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파라다이스 리조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지시로 명예훼손 및 퇴거 조치가 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서류를 확인하시길. 오늘 자정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수철은 서류를 훑어보며 모든 게 사실임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집, 직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은 나락의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지혜의 명품 가방과 수철의 외제차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날카로운 비난만이 오갔다. 다 당신 때문이야. 소파가 뭔데? 김치가 뭔데? 당신의 허영심과 오만함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수철이 소리쳤다. 뭐? 내가 당신이 이사 자리에서 능력이나 보여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당신이 엄마 말이나 잘 들었으면. 지혜는 울면서 반격했다. 지혜는 자신의 SNS와 친구 그룹 채팅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어머, 오지혜, 너 그동안 내 시어머니를 가정부 부리면서 알고 보니 800억 재벌이었다며? 내 인생 드라마도 아니고 끼리끼리 놀아야지. 수철이도 이사 자리 날렸다며? 조심해. 앞으로 네 남편 잘 대해. 안 그럼 너도 같이 추락한다. 우리 모임에서 당분간 보지 말자. 지혜가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던 윤정은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SNS에는 은미 회장이 청소했다던 파라다이스 리조트 로얄 스위트에서 새로 만든
부유한 친구들과의 파티 사진만 가득했다. 지혜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든 고립감에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다. 그녀는 평생 쌓아 올린 상류층의 허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은미는 속초의 넓고 고즈넉한 한옥집으로 돌아와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김 실장이 수철의 연수원 생활을 보고할 때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다. 회장님, 강 이사님, 아니 수철 씨가 연수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밥도 잘 챙겨 먹지 않고 육체적인 노동에 힘들어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 알겠소. 하지만 지켜보시오. 은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동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들아, 이 고통이 너를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게 할까?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게 할까? 이 잔인한 어머니의 교육이 옳은 것일까? 그녀는 창립자로서의 명예회복과 어머니로서의 자식 교육이라는 고독한 전쟁을 홀로 치르고 있었다. 리조트 내부에 있는 신입 직원 연수원 수철의 생활은 고통이 연속이었다. 그는 이사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청소,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제초, 작업 등 가장 힘들고 누추한 일을 맡았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연수생들, 즉 현장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어울리며 그동안 자신이 이사라는 타이틀에 가려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 한심했구나. 엄마의 모든 것을 당연시 여겼어. 내가 이사로서 했던 일은 아무 가치도 없었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청소용 장갑을 끼고 화장실 청소를 거침없이 해냈다. 땀과 먼지는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아닌 노동의 훈장임을 깨달았다. 지혜는 수철과 함께 쫓겨나 값싼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하며 구직 활동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이력과 파라다이스 리조트 전 며느리라는 소문,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쫓겨난 드라마틱한 이야기 때문에 취직이 쉽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그동안 사람의 가치를 가격표로만 판단했구나. 어머니는 청소부가 아니라 세상을 청소하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이렇게 피해 다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사죄해야 해. 내가 짓밟았던 어머니의 청소부의 명예를 나라도 닦아드려야 해. 지혜는 수철 몰래 속초의 은미 회장 집 앞을 찾아갔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추운 날이었다. 그녀는 고급 옷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지혜입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외쳤지만 한옥에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질 뻔했지만 그 자리를 지켰다. 결국 대문이 조용히 열렸다. 은미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일어나거라. 내가 무슨 연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던 오지혜는 프라다 옷 아니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아니요, 어머니, 연기가 아닙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 콧물이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는 그동안 인간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조롱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런 더러운 제가 이제라도 어머니께 배운 청소라는 일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끗이 씻어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깔보던 청소부로라도 들여보내주세요. 제발요. 은미는 지혜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지혜를 일으켜 세웠다. 좋다. 내 말대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일을 해보거라. 하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다. 시험이다. 은미는 지혜를 자비재단에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자원봉사자로, 수철은 리조트 청소팀의 정식 직원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가 던진 가장 혹독한 노동의 시험이었다. 은미는 그들에게 리조트에서 가장 힘들고 누추한 일을 맡겼다. 화장실 변기 청소, 분리수거장의 쓰레기 분리수거, 새벽의 주차장, 낙엽 쓸기 등등. 지혜는 처음에는 역겨움을 참지 못했지만 점점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내가 닦은 화장실이 누군가에게는 편안함을 주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맑고 평화로워졌다. 수철은 청소팀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가동한 몰랐던 리조트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배웠다. 그는 엄마가 왜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3개월 후 은미는 리조트 청소팀이 일하는 현장을 찾았다. 수철은 유리창 외벽을 닦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까무잡잡했지만 건강한 생기가 돌았다. 힘들지 않으냐? 아들아. 엄마. 수철은 엄마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힘들지만 이제야 제가 땀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땀방울이 모여야 파라다이스가 유지된다는 것도. 저 다시는 엄마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옳았습니다. 은미는 말없이 아들의 거칠어진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들의 육체적인 접촉은 수개월 만에 진정한 화해를 의미했다. 며칠 후 지혜가 은미를 찾아와 수수한 작업복 차림으로 보고했다. 어머니, 오늘 재단에서 노인분들께 위생적인 변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 했던 모든 말들을 떠올리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변기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리함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은미는 지혜의 굳은 손을 잡았다. 이제야 내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는구나. 내가 고통 속에서 찾은 겸손과 노동의 가치가 너의 진짜 상류층의 품격이다. 은미는 두 사람을 자신의 한옥 사무실로 불렀다. 너희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차례다. 하지만 타이틀은 없다. 수철아, 너는 다음 주부터 경영지원팀에서 다시 시작하거라. 하지만 이사 자리는 내가 진정한 실력으로 증명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가 청소하며 배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해라. 지혜야, 너는 리조트 고객 서비스 팀에서 시작한다. 내가 겪은 그 굴욕을 이제는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최고의 서비스로 승화시켜 보아라. 엄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은미는 마지막으로 단호한 경고를 덧붙였다. 꼭 기억해. 이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뿌리는 청소다. 가장 낮은 곳에서 부터 시작된 노동과 정직의 가치, 그 뿌리를 잊지 않는 자만이 이곳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강은미 회장과 그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진정한 귀함은 외부의 타이틀이 아닌 내면의 품격과 노동의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요. 지혜는 상류층이라는 허울에 갇혀 진정한 귀함을 보지 못했고, 수철은 편안한 현실에 안주에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추락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나 재산에만 집중하다가 정말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고 그들의 노고를 깔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삶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삶에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노동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따뜻함,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